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전기기사 2009년 1회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1회를 시작해가지고 3회까지 같이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41번 문제 보시면 되는데, 41번 문제 보시면 3300V 60Hz용 변압계 와류선이 360W를 주고 있어요. 이 변압기를 갖다가 2750V 50Hz에서 사용했을 때 와류선을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변압기에서 이제 와류선을 찾아보면 되는데, 우리 와류선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할 것이냐면 P2라고 문자를 쓸 거고요. 몇 가지를 좀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시험에 나오는 거. 우리가 이제 우리 와류선에 원래 실험이 있어요. 재료상수라고 하는 델타 2에다가 KTF 그리고 BM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요건 이제 최대 자속 밀도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K 값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파형률이라는 거 하나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파형률. 그 다음에 이제 T라는 놈은 철심의 두께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F는 주파수고 BM은 최대 자속 밀도인데, 일단은 K라는 거 파형률 하나 잡아놓은 상태에서 와류선하고 두께, 철심의 두께는 제곱에 비례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뭘 잡아야 되냐면, 우리 변압기의 기전력 공식을 썼을 때 4.44 FM 파이 대신에 BS라고 쓸 수가 있겠어요. 이때 이제 자속 밀도의 값을 갖다가 정리를 하게 되면 요 나머지 값들을 좌변을 넘겨서 나누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누기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나올 건데요. 4.44 FNS분의 2 이렇게 쓸 수가 있겠어요. 요 값을 갖다가 여기 자속밀도에다 집어넣게 되면 또 하나의 결론이 나오는데,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철심의 와류선이란 놈은 우리 기전력, 전압하고는 제곱의 비례관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있는 이제 기전력인데 전압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래서 전압 제곱에 비례하겠다라는 사실 잡아주시면 되고, 여기 F의 제곱이 있고 요 놈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F 곱하기 F제곱분의 1이 되면서 F제곱 곱하기 F제곱분의 1이 되면서 약분을 시키게 되면 실질적인 와류선은 주파수와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와류선은 주파수와 무관계라는 거 같이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갖다가 이제 이용해서 풀어볼 건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 더 추가를 해보면 자속밀도와 주파수 관계입니다. 자속밀도와 주파수는 반비례 관계가 성립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커지면 자속밀도가 감소되기 때문에 면적이 작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속밀도가 작아진다는 얘기는 철심의 면적이 작아지는 거니까 동기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면적이 작아지면 동기계, 철심의 면적이 커지면 철성분이 더 많이 들어갈 거니까 철기계 이렇게 얘기할 건데, 이때 이제 철성과 퍼센트 Z 값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동기계라는 것은 L성분이 커지는 입장, 철심의 면적은 작아지는 입장이니까 철성은 감소가 될 거고요. 임피던스 안에는 L 값이 존재할 거니까 L이 커지면 임피던스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계들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쓰게 되면 주파수가 감소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이제 자속밀도가 커지는 입장이니까 철심의 면적이 커지는 입장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철기계라고 쓸 수가 있을 것인데, 이때는 L 값이 이제 감소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철선은 당연히 어떻게 될 거야? 반대적으로 갈 것인데 증가, 임피던스는 반대로 감소. 이렇게 이제 따져주는 겁니다. 자, 일단 지금 문제는 요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해결해 봐야 되는데, 처음에 전압을 갖다가 3300을 주고 있고요. 그때의 와류선은 360W, 그리고 전압을 갖다가 2750V를 공급했을 때 와류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어보고 있어요. 주파수가 지금 60에서 50으로 바뀌었지만 와류선하고 주파수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관계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무시라는 겁니다. 그럼 대각 곱하기를 하게 되면 와류선이라는 놈은 3300분의 2750 전체 제곱에다가 360을 곱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구하게 되면 250W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거 답은 몇 번이냐면 1번이 되겠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요 360이 아니라 720짜리로 줄 때가 있어요. 전압은 그대로 나오고, 그때의 와류소는 얼마냐. 2배가 뛰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250의 답에서 2배를 때리면 500W가 되겠죠. 그래서 답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답은 250이고, 이제 이게 720짜리로 주어지게 되면 500W가 답이 되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 넘어가서 4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2번 문제는 송전계통에 접속한 무브와의 동기전동기를 동기조상기라고 한대요. 네, 동기조상기. 이 동기조상기의 계좌를 과여자에다 밑줄 그으면 됩니다. 옳지 않은 거 물어봤는데 우리 위상특성 곡선 가지고 따지면 됩니다. 위상특성 곡선. 뭐 계속해서 지금 우리 앞에서부터 얘기했던 내용들이 또 반복되고 있죠. 이걸 우리가 V곡선이라고 했는데, 우리 위상특성 곡선이라고 한다면은 이쪽을 전기자전류, 이쪽을 계좌전류라고 표현해가지고서 역률 코사인 세타 값을 1로 기준 잡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를 하는 건데, 첫 번째 시험 문제 상황으로는 전기자전류 IA와 계좌전류의 관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이때의 출력 값은 일정한 상태로 놓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얘기는 전기자전류가 최소일 때 역률은 얼마라고 했어요? 코사인 세타 값은 1이다 라고 했죠. 1이 기준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얘기는 여자 전류가 변화가 되면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날 것인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는 역률이 변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전기자 전류가 변하는데, 전기자 전류는 무조건 증가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왼쪽 감소가 되면은 우리 부종여자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오른쪽 증가하면 과여자인데, 과여자가 되면 역률이 앞서는 상황, 진상분이 되겠고, 부종여자는 여자 전류 역률이 감소하니까 지상분이 되겠다. 그래서 엘루 작용하고 리액터입니다. 그리고 콘덴서로 작용한다라는 얘기인데, 지금은 과여자라고 했을 때 옳지 않은 걸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진상분이니까 앞설 때 전류가 되겠습니다. 근데 2번에 보시면 뒤진 전류 지상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2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앞선이라고 얘기해야 맞겠죠? 그 다음에 이제 43번인데 43번 문제도 요 그림에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기전동기의 전기자전류가 최소일 때 역률을 물어보고 있죠. 전기자전류가 최소점일 때 역률은 얼마다? 1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전기자전류가 최소점에서는 역률 1, 100%로 항상 기준 잡은 상태에서 왼쪽, 오른쪽 여자전류를 이용해서 역률을 갖다가 조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위상특성곡선 V곡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점일 때는 무조건 역률 1이야.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체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44번 문제. 100마력 600V 1200rpm의 분권전동기가 있다. 분권전동기 밑줄 그시고, 분권계좌 저항이 400옴, 전기자 저항이 0.2옴이고 효율이 90%일 때 전부하시, 전격부하에서는 효율이 90%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격 전압에다가 효율값을 갖다 곱해주면 그 효율만큼에 대한 전격 전압이 나온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전부하시 역기전력을 물어봤는데, 일단은 우리가 역기전력 공식을 쓰게 되면 분권이라고 했으니까 V-IARA 이렇게 이제 잡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자 전압, 전격 전압이 얼마냐면 600V 라고 했으니까 넣어주시고, IA가 문제가 되는데 IA 값을 갖다 한번 표현을 해보죠. 우리 그 분권 전동기는 I-IF, 발전기는 물론 플러스가 되겠지만 또 쓰게 되면 P는 VI니까 I는 V분의 P, 마이너스 RF분의 V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집어넣게 되면 요게 이제 전격 전압인데 600V를 주고 있죠. 그때 이제 효율이 전격 부하에서 효율이 90%라고 했으니까 여기 이제 그 100%면 1인데 90%를 했으니까 0.9를 곱해야만 90%에 대한 전격 전압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준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력 용량은 얼마냐면 100마력이라고 했으니까 1마력은 746W, 그래서 100 곱하기 746 잡아주시고요. RF 값은 계좌 저항인데 계좌 저항을 얼마 줬냐면 400옴을 주고 있죠. 그래서 400분의 단자 전압 다시 600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이제 잡아주면 되는데, 물론 여기도 0.9를 갖다가 곱해주기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뭐 큰 의미는 없어요. 그렇게 1에 가까운 값이니까. 그래서 일단 여기만 이제 잡아드리는 건데, 요걸 갖다가 적용하면
요거는 계좌전류니까 사실은 RF 계좌저항분의 단자전압이기 때문에 여기 부위와 여기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600만 잡아준다고 보시면 되는데 어찌됐든 요거를 계산하면 136.6 암페어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 값을 여기다 집어넣고 전기자저항 아래값을 곱해주시면 되는데 0.225을 주고 있죠. 0.25. 그래서 요거 계산한 값이 얼마냐면 570V 하고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단자전압이니까 우리가 전격전압인데 우리가 90%에 대한 효율을 줬으니까 600에다 0점을 곱해서 90%에 대한 전격전압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45번 한번 볼게요. 45번 문제. 브러쉬레스 DC 서브모터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걸 물어봤는데 DC 서브모터에다 밑줄 그시고요. 옳지 않은 거는 몇 번이냐면 3번이 되겠어요. 기계적 시간 상수가 크고 응답이 느리다라고 했는데 거기 부분이 틀렸네요. 크고가 아니라 시간 상수가 짧죠. 소궁성이 좋고 시정수가 짧고 기계적 응답이 좋다, 빠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얘기가 되겠고요. 답으로 좀 보시면 되겠고 그걸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항상. 그 다음에 46번 문제는 분권발전기에다 밑줄을 그시고요. 전기자저항이 0.05, 단자전압이 200V, 회전수가 1500rpm이래요. 전기자전류가 100A라고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동기로 사용했대요. 그때 전기자전류와 단자전압은 같을 때 회전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어보는데 지금 보면 회전수 1500에다 좀 밑줄을 그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원래 발전기로 쓰면은 부호가 플러스가 될 거 아니에요. 전동기로 쓰면 마이너스가 될 것이고, 그럼 기전력이 발전기 상태에서의 기전력보다는 전동기 상태의 기전력 값이 더 작은 값이 나오겠죠.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그럼 기전력이 감소하면 회전수는 어떻게 되는 거야? 감소가 되는 거예요. E는 K-파이엔 공식에 의해서. 그러면 1500보다 당연히 작은 놈을 찾게 된다는 거죠. 예, 기전력이 감소하면 회전수가 감소하니까. 근데 1500보다 작은 놈은 하나밖에 없어요. 답이 1번이 1번. 풀지도 않고 답을 맞췄는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우리 V 플러스 IA의 RA가 될 거 아닙니까? K-파이엔 발전기입니다. 그럼 V는 얼마라고 그랬냐 하면 200V라고 그랬고요. 플러스하기를 IA 값은 얼마예요? 전기자전류가 100A 또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전기자저항이 얼마냐면 RA 값이 0.0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면 205가 나오겠죠? 예, 그리고 K-파이에다가 회전수가 1500 이렇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전동기로 들어가게 되면 V-IA-RA 될 것이고요. 그래서 200-100 곱하기 0.05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5를 뺀 나머지 195가 될 것인데 195에다가 K-파이 N-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죠. K-파이는 날리면 N- 값은 얼마가 되시는 거예요? 대각 곱하기 들어가게 되면 205분의 195에다가 얼마? 1500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값을 계산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냐면 14천리? 예, 1427rpm 이렇게 해서 나올 수가 있겠네요. 뭐 14천리라고도 예전에 많이 외웠는데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 체크해 주시면 돼요. 어찌됐든 간에 숫자 풀지 않고도 우리가 답을 맞출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7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47번 문제는 역률이 변압기에서 역률이 100%일 때 전압 변동률은 어떻게 표시되는가 물어봤는데 우리가 변압기에서의 전압 변동률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해서 무수히 많이 몇 번 적어봤어요. 무수히 많이. V2n분의 V20 마이너스 V2n 곱하기 100. 변압기 전압 변동률. 또 하나 공식은 P 코사인 세타 플라 마이너스 Q의 사인 세타. 이렇게 잡을 수가 있을 것인데 우리가 P를 저항 강화율, Q를 리액턴스 강화율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역률이 얼마라고 했냐면 100%래요. 그럼 얘가 1일 때는 사인이 얼마냐면 0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리액턴스 강화율이 1이든 100이든 1000이든 존재할 때 0을 곱하면 얘는 얼마예요?
전체가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럼 P 곱하기 1은 누구 남았어? P. 그럼 전압 변동률은 누구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저항 강화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요게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R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상황에 따라서는 말 그대로 우리말로 저항 강화라고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말로 나온 거고, P라고 나올 수도 있고 %R이라고 나올 수 있으니까 옆에다가 같이 적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48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8번은 변압기의 여자 어드미턴스를 구하는 시험법 하고 물어봤는데, 우리 이거 변압기에 등가외로 작성 시 필요한 시험에서 따져보면 돼요. 그래서 변압기에 등가외로 작성 시 필요한 시험 잡아주시면 됩니다. 무지하게 많이 나왔던 얘기고, 첫 번째는 건선의 저항 측정 시험, 두 번째는 누구예요? 무부하 시험, 다른 말로 뭐야? 개방 시험. 여기에서 구할 수 있는 것들이 누구누구 있었냐면 철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자 전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자 어드미턴스가 있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자 어드미턴스를 구하는 시험이라고 했으니까 무부하 시험, 개방 시험, 이게 답이 되겠어요. 그래서 답은 2번으로 체크하시고, 하나 더 얘기한다면 세 번째 단락 시험이 있다고 그랬죠. 원선도 작성 시 필요한 시험에서는 구속 시험, 그래서 동선, 그 다음에 임피던스요, 뭐 전압도 있을 것이고 와트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동선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들어간다면 단락 전류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 답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8번으로 들어가게 되면 48번 했고요. 49번이 되겠네요. 49번 문제. 자, 49번 보시게 되면 단상반파의 정류 효율 물어봤는데, 여러분들 정류기 쪽에서 정류 효율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만 제가 잡아드리게 되면, 첫 번째가 우리 단상반파죠. 얘는 무조건 얼마냐면요, 파이 제곱분의 4 곱하기 100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냐면 40.6% 하고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단상 전파가 있는데 전파는 얼마냐면 얘는 외울 필요가 없어. 무조건 전파는 반파의 2배예요. 그래서 이거 81.2% 나옵니다. 예, 2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거 답은 얼마야? 파이 제곱분의 4 곱하기 100,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찾으면 돼요. 그래서 두 가지 외우시면 되고요. 시험엔 두 가지밖에 안 나왔으니까. 50번, 삼상 유도전압 조정기의 동작 원리 중 가장 적당한 거. 자, 우리 유도전압 조정기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데, 정리를 다 해드릴게요. 이거를 우리가 정직이라고 했었고요. 앞에서도 정리가 다 됐던 겁니다. 첫 번째는 단상, 그죠? 단상 유도전압 조정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 무슨 자기 원리라고 했냐면 교본 자기 원리라고 그랬죠? 진폭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위상차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단락권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요거 역할이 뭐였냐면 누설, 리액턴스에 의한 전압 강화 경감이 되겠습니다. 경감. 그 다음에 이제 조정 전격이 나오는데 P라는 놈은 E2I2라고 그랬죠? KVA 나오면 10의-3승이고요. 요거 E2는 무슨 전압? 조정 전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나오지만 100 플러스 마이너스 30V라고 주어지게 되면요. 항상 조정전압은 오른쪽에 있는 거, 플라 마이너스 오른쪽에 있는 게 조정전압이 된다고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삼상으로 보게 되면 첫 번째 회전자기의 원리다. 두 번째 위상차가 있다. 있다라고만 적을게요. 반대로 가는 겁니다. 세 번째 단락권선은 없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조정전격이라는 놈은 루트 3만 갖다 붙여주면 됩니다. 삼상이니까. 그래서 E2, I2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E2도 마찬가지로 조정전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조정 범위까지 있죠. 그래서 공식 하나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V2는 V1 플러스 E2의 코사인 알파. 요거 답이 얼마냐면 350V 한 문제 있어요. 계산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다 들어간다고 그랬죠. 범위니까. 얼마부터 얼마까지니까. 만약에 삼상이면 루트 3을 갖다 잡아주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요거, 적당한 거 물어봤는데, 지금은 삼상 유도 전압 조정기 얘기하고 있잖아요. 맞는 거. 그래서 회전자기가 맞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회전자기에 의한 유도작용을 이용하여 2차 전압의 위상 전압의 조정에 따라 변화한다. 그래서 답 1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1번 칠판을 정리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51번을 보시면 사이클로 컨버터란 하고 물어봤는데요. 우리 기본적으로 좀 몇 가지 좀 잡고 가면 우리 사이클로 컨버터라는 게 있어요. 얘가 어떤 기기인데 뭘 하는 거냐 그러면 우리 요 놈은 교류 전력을 갖다가요. 교류 전압으로 바꿔주는 놈입니다. 교류 전압. 그래서 교류를 교류로 가는 거잖아요. 어찌됐든. 그래서 AC, AC. 예,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C, AC로 바꾸는 장치. 답 1번이 될 거고요. 또 하나 있다면 얘가 하는 역할이 주파수 변환기기라고도 하죠. 주파수 변환기. 세 가지가 이제 다 시험 문제고, 또 하나 얘기한다면 우리 인버터가 있죠. 얘는 뭐 하는 거예요? 직류를 교류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직교라는 거 다리 기억하자라고 했고요. 컨버터는 뭐야? 인버터의 반대죠. 그래서 교류를 뭘로? 직류로 바꿔준다라는 거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잡으면 전압을 제어하는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로 나눠져요. 교류 전압을 제어하는 거, 교류 전압을 제어하는 건 뭘 이용하냐면 우리 위상 제어라는 게 있습니다. 위상 제어. 그 다음에 직류 전압을 제어하는 건 뭘 이용하느냐? 초퍼형 컨버터라는 게 있습니다. 초퍼형 컨버터.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다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52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52번 문제는 변압기의 부하와 전압이 일정하고 주파수가 높아지면 했는데 변압기에다 밑줄 그시고 주파수가 높아지면 하고 물어봅니다. 우리 주파수가 높아졌을 때 철선이 어떻게 되고 동선이 어떻게 되냐 물어보면 동선은 절대 찍지 마세요. 동선은 답으로 우리가 취하지 않습니다. 인정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철선을 갖다가 우리가 기준을 잡아주는데 우리가 아까 좀 전에 몇 번이었냐면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41번 문제에서 우리 와류손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전압제곱에 비례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 중에 뭐가 있었냐면 자속밀도와 주파수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주파수가 지금처럼 문제 조건처럼 높아지면 자속밀도는 감소가 돼서 철심의 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동기계라는 표현을 하고요. 이 동기계라는 것은 L값이 커지는 입장, 즉 면적이 작아지기 때문에 L값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였죠. 그래서 철소는 어떻게 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철소는 감소, 그 다음에 임피던스의 입장은 L값이 커지는 입장이기 때문에 증가되는 입장,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파수가 높아졌기 때문에 면적이 작아지면서 동기계의 특성, 그래서 철소는 감소가 되겠다. 답 4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네. 앞에서 이제 41번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이렇게만 잡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53번 문제. 권선형 유도전동기와 직류 분권전동기와의 유사한 점으로 가장 옳은 걸 물어보고 있는데, 우리 삼상 권선형 유도전동기하고요, 직류기에서 나오는 분권전동기,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우리 권선형 유도전동기의 속도제어법을 보게 되면 첫 번째 누가 있어요? 2차 저항법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뭐 비례추의 원리가 된다라고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 2차 저항법의 장점은 구조가 간단하고 조작이 용이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분권전동기에서의 속도 제어를 보게 되면 우리 세 가지가 있죠. 직류기에서는 계자 제어, 전압 제어. 또 하나가 누구야? 저항 제어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권선형도 속도 제어 중에 저항 제어가 있고요. 직류기의 분권도 저항 제어가 있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공통점은 저항으로 속도 조정이 되더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속도 변동비 큰 거에서 작은 걸 따졌을 때 직류기에서 어떻게 했냐면 직가분차라고 암기를 했을 건데요. 분권은 세 번째에 위치하다 보니까 큰 쪽이야 작은 쪽이야? 작은 쪽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권선형이라는 놈도 농형보다는 속도 변동이 작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통점 두 번째는 속도 변동률이 작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찾게 되면 몇 번에 있냐면 첫 번째는 속도 변동률이 적고 두 번째는 저항으로 속도 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정답 4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5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4번은 기계적 출력을 물어봤는데 일단은 삼상유도 전동기가 전부하로 873rpm으로 속도를 회전하고 있고요. 그때 67kgm의 토크를 내고 있다. 출력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은 토크 공식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지금 kgm로 줬으니까 밑줄을 좀 그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가장 잘 나오는 놈이 0.975 n분의 p0가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출력 값이니까 지금 출력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기계적 출력값 p0 값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p0라고 하는 놈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항을 하면 0.975분의 토크 t에다가 회전수 n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0.975 토크가 얼마예요? 토크가 얼마냐면 67 곱하기 회전자의 속도 n 873rpm 잡아주시면 됩니다. 회전자의 속도를 줬으니까 전동기가 회전할 때의 속도를 우리는 n이라고 해가지고 회전자의 속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거 킬로와트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을 잡아줘야 되겠네요. 요거 계산하게 되면 약 얼마냐? 60kW 나옵니다. 정답 몇 번? 3번. 그 다음에 55번 가도록 할게요. 55번 문제는 단상 정류자 전동기 일종인 단상 반발 전동기에 해당하는 거 물어봤는데 단상 반발 전동기에 해당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세 가지가 있죠. 대표적으로 단상 반발 전동기 아트킨손형 그다음에 톰슨 대리 이렇게 대리 뭐 영어다 보니까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자, 아트킨손의 답 2번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톰슨 전동기 테리 전동기 이렇게 잡아주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6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56번 문제는 단상유도 전동기의 기동 방법 중 기동 토크가 가장 큰 거. 단상유도 전동기 밑줄 그시고 기동 토크가 가장 큰 거. 자, 우리가 단상유도 전동기에서 보시게 되면 어차피 나올 수 있는 게 뭐 여기서는 하나죠. 거의 기동 토크가 큰 거에서
우리 작은 순서. 그래서 우리 반발 기동이 있죠. 첫 번째 반발 기동형.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 반발 유도형. 그 다음에 누구예요? 우리 콘덴서 기동형. 그 다음에 이제 분산 기동형.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들어가는 게 누구냐면 쉐이딩 코일형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반발 기동형은 우리 브러쉬를 이용해서 기동한다라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콘덴서 기동형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기동 토크가 크고 역률이 우수하다라는 거죠. 역률이 우수. 또 하나가 뭐예요? 우리 소음이 작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래서 가전제품에 많이 사용되는 게 우리 바로 콘덴서 기동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참고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 분산 기동형은 회전 방향을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회전시킬 수가 있는데 그때 R과 X의 대소 관계는 하고 물어보죠. 그래서 대소라고 하시면 돼요. 대소 관계는 하고 물어보면 대소 하고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 한 문제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은 뭐예요? 그 기동토 가장 큰 거니까 반발 기동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1번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외우냐면 우리 반콤 분쇄로 외운다고 그랬죠. 앞 글자를 좀 따가지고. 그래서 기동이 시작이니까 우리 반발 기동이 가장 크다.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반, 콘, 분쇄. 이렇게 암기를 하자. 네. 자, 이어서 57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57번 문제. 대형 직류 전동기의 토크를 측정하는데 가장 적당한 방법. 대형 직류 전동기의 토크 측정. 거기다 밑줄 그시고 우리 전기 동력계 하나밖에 없죠. 전기 동력계. 네. 그 프로니 브레이크법도 토크를 측정하는 기기는 맞는데 프로니 브레이크법은 대형은 아니고요. 소형입니다. 소형 직류계의 토크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근데 사실은 그 프로니 브레이크법은요. 시험 문제로 나온 적은 없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답으로 나온 적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직류기의 온도 시험 반환보합법의 종류가 아닌 것은 하고 물어보죠. 그래서 그때는 프로니 브레이크법이 대표적인 하나의 답이 되겠습니다. 우리 직류기의 온도 시험 반환보합법 종류에는 뭐가 있어요? 카프법, 호킨스법, 브론델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카프, 호킨스, 브론델 그 아닌 것은 하고 물어보면 프로니 브레이크법 그게 답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그 다음에 이제 58번 문제가 들어가는데, 단락비가 큰 동기발전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단락비가 클 때, 이거 몇 번 정리를 했었어요, 앞에서도. 단락비가 큰 기기의 특징. 우리가 단락비가 큰 기계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돌극기가 되는 거죠. 또는, 철극기라고도 하죠. 우리 철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돌극기, 철극기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놈은 우리 첫 번째가 뭐예요? 일단 안정도가 높죠. 손실이 작다 보니까 안정도가 증진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손실이 작다 보니까 이제 전압 변동률이 작죠. 단락비는 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용량이 또 커지겠죠. 근데 얘가 이제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출력값이 떨어지다 보니까 효율이 나빠요.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하면 동기 임피던스가 작죠. 네. 실제로 우리가 돌극기, 철극기는 L값이 작아지는 거잖아요. 철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옳지 않은 거는 뭐예요? 전압 변동률이 크다라고 했는데 작다라고 해야 되겠죠. 안정도가 높아지면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아닌 거. 그 다음에 이제 59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59번은 동기발전기, 삼성 동기발전기 얘기인데 극수가 4극, 주파수가 60Hz, 속도가 200m/s 이하로 회전하려면 200m/s 이하로 하려면 회전자의 지름은 약 몇 미터로 하느냐. 우리 동기기에서의 회전자는 누구예요? 회전 계자형이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우리 속도 공식이 어떻게 되는 거야? 파이 d 60분의 ns 이렇게 잡는 거죠. 직류기는 전기자가 회전자인데 그때는 n이 들어가는 겁니다. 동기기는 동기속도에서 ns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지름을 물어봤는데 지름 d라는 놈은 어떻게 잡으면 돼요? 이항하면
파이 ns분의 60의 v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파이에다가 ns는 구할 건데 동기 속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p분의 120f 잡아주시면 됩니다. 극수가 몇 극이냐면 4극, 120에다가 주파수가 60이니까 1800 나오겠네요. 그러면 1800분의 60 곱하기 속도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200이라고 그랬네요. 그래서 요거 계산기 누르면 약 얼마냐? 2.1m 하고 나옵니다. 지름을 안 주면 속도를 구할 수가 없는데 만약에 지름이 안 줄 때는 어떻게 구하라고 그랬어요? 공식이 또 하나 들어간다고 그랬죠? 극수 곱하기 극간격 곱하기 60분의 ns가 되겠습니다. 이거 대표적인 답이 얼마라고 했냐면 120m/s가 있다고 그랬어요. 네. 기출문제. 왜 그러냐면 요 놈이 구했을 때 600이 나올 거고요. 극수가 12극의 극간격이 1m니까 계산을 하면 120 나오는 대표적인 답이 있다는 겁니다. 지름을 안 줬을 때 얘기죠. 그래서 요거 일단 답은 몇 번?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마지막 60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상유도 전동기에서 2차정을 증가하면 기동 토크를 물어봤네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최대 토크가 다 최대 토크를 물어봤는데 요 문제는 60번 조심하셔야 돼요. 체크를 해가지고서 아무 생각 없이 풀면 일정하다 이렇게 이제 변하지 않는다, 불변이다 찾을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동 토크는요. 우리가 그 2차 저항을 증가시키게 되면 그 최대 토크 시 발생하는 슬립도 커지죠. 2차 저항과 비례해서. 그러니까 슬립하고 2차 저항이 비례추, 이게 비례추이였잖아요. 그래서 그때 최대 토크는 항상 일정하다, 뭐 변하지 않는다 이거였는데 이게 이제 나왔던 건데 지금 기동 토크를 물어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대 토크를 물으면 일정하다, 변하지 않는다, 뭐 불변이다, 뭐 이런 게 답이었는데 기동 토크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저항값이 커지게 되면 최대 토크를 발생하는 슬립 ST라는 값도 커지게 되고요. 실제 기동 시가 S는 1인 상태가 되기 때문에 기동 토크는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하다, 변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기동 토크는 증가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슬립이 S가 1일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답은 몇 번이냐면 1번입니다. 1번.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4번이라고 찍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기동 토크는 증가되고 만약에 문제 조건에서 최대 토크를 물어본다면 그때는 이제 일정하다, 변하지 않는다, 뭐 항상 일정하다, 이게 불변이다, 이런 게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동 토크를 물어봤으니까 증가라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20문제 풀었고요. 우리 좀 이따가 한번 2회 문제 같이 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